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자주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을 안 쓰면 벌금 3만 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운전자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자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지는데 국가가 헬멧 착용을 강제하면서 범칙금을 물리는 건 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2023 헌마 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2023년 9월 11일경 안산시 부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1월 15일경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고, 그 국선 대리인이 2024년 1월 31일경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가 지난 몇 년간 많이 이용되어 길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속도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모, 그러니까 헬멧을 원칙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사실 착용하지 않고 이를 이용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뉴스로도 이런 부분을 꽤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모의 의무 착용 이슈는 2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논란이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머리 부위를 다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신체 손상이 좀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헬멧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또 청구인처럼 이런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심판 대상 조항 살펴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자전거 등 부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 내용이, 이 문구가 이 사건 심판 대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자전거 운전자는 또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면서 그 인명보호 장구, 그러니까 헬멧이겠죠?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벌칙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심판 대상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조항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조항이 있어서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의 조항에서 제19의 2호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 남옥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 불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 범칙자가 되고요. 경찰서장이 이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해서 그 범칙금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청구인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 질서벌이 아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인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면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여기서 행정질서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라 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기록 같은 게 남지 않고 이제 그냥 돈만 이렇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설명했듯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면 통고 처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으로 가서 법원에 이제 출석한 다음에 판사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모 미착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안전모 착용 안 하고 전동 킥보드 타고 싶을 수 있죠. 또 이 경우에 그 위험도 내가 감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제 이 내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과도하게 침해된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위반한다고 해서 나한테 형벌을 부과한다.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전기자전거는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이유로 해가지고 평등 원칙의 위반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했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이제 꽤 했던 저로서는 그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이 항상 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정말 오래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보험사들이 종합보험 가입을 거의 안 받아줍니다. 책임보험만 이제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종합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입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쟁점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들어가니까요. 쟁점 정리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 시 행정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 대상 조항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은 결국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라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를 다투는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심판 대상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행정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 자전거 운전자와 비교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과거에 제가 법 철학을 배울 때 국가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보겠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존중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이렇게 특정한 경우 뭐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하다던가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 또 공공 복리 위에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입법자가 이제 만든 그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생명과 신체는 사실 제일 중요한 기본권에서 이제 엄청 중요하게 보는 거죠. 헌법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보호하려고 하는 건 목적의 정당성 우선 인정되고, 이제 행정 형벌 요런 거로 위반 행위로 이제 제재하는 것도 일단은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부분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 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차량 대 사람, 차량 대 차량뿐 아니라 차량 단독 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강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평소에 뭐 자전거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랑 다르게 충격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가 마찬가지로 노면 상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실제 이렇게 제가 상담했던 사례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작은 턱 부분 있잖아요. 사실 자전거 같은 경우라면 좀 약간 엉덩이가 아픈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고 그냥 말 정도인데도 이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이제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그 조그만 턱에도 크게 날아가서 많이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에 비해서는 훨씬 위험할 수 있고 오토바이에 비해서도 오히려 단독 사고로 크게 이렇게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착용해야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당한 속도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사망, 상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차와 차나 다른 어디를 부딪힌다 했을 때 차량 차체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이 자동차 공학이나 이런 거의 발전 역사를 보면은 이게 안에 탄 그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승객의 신체가 이제 손상되는 걸 막아주려고 차체가 대신 충격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게 연구된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전동 킥보드 이런 거는 그냥 그 충격을 신체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받는 거죠. 특히 머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너무 큰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니까 그런 데이터들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안전모도 항상 일정한 그 기준, 요건을 충족한 안전 수치나 이런 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는 안전한 그 요건이 갖춰진 이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을 둔산동에 살 때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퇴근을 하고 둔산동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제 거의 이렇게 퇴근 시간대에 한번 갇히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많은 차량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가게 되는데 교차로에서 이제 그 헬멧을 전혀 쓰지 않은 전동 킥보드를 탄 청년이 신호를 위반하고 그 교차로를 그냥 가로질러서 쉥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제 보는 사람도 아찔할 정도였는데 헬멧을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는 많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나 학교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해가지고 모두 다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심판 대상 조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행정형벌이라는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실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은 이제 입법자가 만드는 건데 이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로 할지 아니면은 이제 범칙금, 행정형벌을 과할 건지 이거는 순전히 국회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사법부가 사실 할 영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사실 사람의 신체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 목적을 위한 거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런 부분은 입법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침해의 최소성도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생명, 신체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위 공익적 그 필요성과 중대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그 행동 자유권의 제한은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심판 대상 조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와 최고 속도나 무게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 전기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 원리 등도 위 전기 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또 앞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각종 유형의 사고 발생 위험성 및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제 자전거 중에 전기 자전거가 이게 무게나 뭐 최고 속도 제한 이런 건 비슷하지만 이제 그 자전거의 전동기 힘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여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조적 특성과 작동 원리도 다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고 발생 위험성, 피해 심각성이 다른 부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평등권 침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주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네, 그래서 오늘 사건 소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